안녕하세요. 백세통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간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바로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시간이죠. 7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집 가계부에 실제로 얼마가 더 들어올까? 어떤 서비스를 새로 받을 수 있을까?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실질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니어 혜택 총정리 체크리스트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겠죠. 2026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어떻게 짜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 지출은 728조 원입니다. 올해 673조 원에서 5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8.1%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증가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우리 집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었다면 내년에는 324만 원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한 달에 24만 원을 더 쓰는 셈이죠. 그렇다면 늘어난 55조 원을 어디에 쓸까요? 바로 여기서 시니어 여러분과 직결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전체 예산의 35%가 투입됩니다. 254조 원이죠. 작년보다 24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여러분의 통장에 직접 들어올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이 월 34만 3천 원에서 34만 9천 원으로 오릅니다. 6천 원 인상이죠. 고작 6천 원? 하실 수도 있는데 1년으로 계산해 보세요. 7만 2천 원입니다. 10년이면 72만 원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초연금이 매년 꾸준히 오른다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자동으로 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65세가 되신 분이 90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25년간 받게 되는데요.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르니까 실제로는 훨씬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전국 약 600만 명입니다. 이분들 모두가 혜택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혹시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부 기준 월 소득 202만 원, 단독 가구는 126만 원 이하면 대부분 받으실 수 있어요. 연금이나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데요. 헷갈리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도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날부터 최대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3년 전부터 자격이 됐는데 이제야 알았다면 3년치를 한 번에 받게 되는 거죠.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115만 개로 늘어납니다. 올해 110만 개에서 5만 개가 증가한 거죠. 5만 개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대략 인구 10만 명당 50개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규모 도시라면 시 전체에 50개 일자리가 더 생기는 셈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비수도권의 90% 이상이 배정된다는 겁니다.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께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거죠.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형입니다. 공원 청소, 교통정리, 급식 도우미 같은 일이죠. 월 30만 원 정도 받으시고 하루 3시간, 주 3일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반찬 만들어서 파는 일, 세차 서비스, 택배 배송 같은 걸 여러 어르신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수익에 따라 월 4,06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별 취업입니다. 경비원, 청소원, 조리원 같은 일반 직장에 취업하시는 건데요. 월 8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의 진짜 가치는 돈만이 아닙니다. 실제 참여하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는데 일하니까 활기가 생긴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우울감이 30% 감소하고 의료비도 20% 줄어든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회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워크넷이나 고령자인재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12월부터 다음해 신청을 받기 시작하니까 올해 12월부터 2026년도 일자리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고령자 통합장려금이에요. 2026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계속 일하고 싶은 고령자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기존에는 퇴직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에게 별도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입니다. 그것도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어요. 총액으로 계산하면 1,080만 원입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세부 기준은 발표 전이지만 대략적으로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 의사가 있는 분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도 되고 새로 취업하신 분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65세면 은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OECD 평균 은퇴 연령이 64.2세인데 우리나라는 62.8세로 좀 이른 편이에요. 정부가 더 오래 일하고 싶은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을 계속하시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고 건강도 더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매월 30만 원씩 추가 수입까지 생기니 일석삼조죠.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입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자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했는데 2026년부터는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어르신이 몸이 아프시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바로 이런 희망을 실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방문의료 서비스입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집에 와서 건강 체크를 해드려요. 둘째,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목욕, 식사, 청소 등을 도와드립니다. 셋째, 주간보호 서비스입니다. 낮에 센터에 나오셔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넷째, 응급안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개 응급배를 설치해드리고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혹시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아프시면 바로 연락이 가는 거죠. 이런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통합해서 관리해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병원, 요양기관, 복지관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이 되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케어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약 1만 5천 명 어르신이 새롭게 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기존 시범지역까지 합치면 전국 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시게 돼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지역 복지관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요양병원 퇴원을 앞두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환자, 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대상자 소득 기준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였어요. 2026년 3월 전국 시행에 앞선 중요한 시점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말 중요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리시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시거나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시는 경우도 생기죠.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자는 게 이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2026년에는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지만 효과가 확인되면 점차 확대될 예정이에요. 서비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문 상담사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통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계약서 검토, 부동산 거래 시 조언 등을 해드려요. 특히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시잖아요? 전문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약 84만 명인데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한 시점이에요. 현재 이런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후 진행되는 대로 계속 안내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일곱 번째로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병원비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이 더 줄어듭니다. 작년에도 줄었는데 내년에도 추가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원비 본인 부담금이 현재 10%에서 8%로 줄어들고 외래 진료비도 1,000원에서 800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 예방 검진도 확대됩니다. 치매 조기 검진, 낙상 위험도 검사, 우울증 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치매 정밀 검진의 경우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했는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늘어납니다.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 드려요. 약 복용법부터 식단 관리, 운동법까지 맞춤형으로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여덟 번째는 교통비 지원과 이동권 관련 내용입니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현재도 할인을 해드리고 있지만 할인율을 더 높이고 대상 지역도 확대합니다. 특히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해진 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에서 미리 예약하면 집 앞까지 와서 태워가는 서비스예요.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늘어납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탈 수 있는 차량이 더 많이 도입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됩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2026년 시니어 핵심 혜택 8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이 월 34만 9천원으로 오릅니다. 연간 7만 2천원의 추가 수입이에요. 둘째,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로 늘어납니다. 5만 개가 더 생기고 대부분이 지방에 배정됩니다. 셋째, 고령자 통합장려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월 30만원씩 최대 3년 총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필요한 돌봄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다섯째,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들고 일곱째, 교통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백세통장도 앞으로 계속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복잡한 정부 정책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정말 시니어 여러분에게 좋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의 35%가 복지에 쓰이고 그중 상당 부분이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혜택을 챙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고요. 특히 우리 동네에는 언제 적용될까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100세까지 든든한 통장 백세통장이었습니다.